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중에 특별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케이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의 케이스웍이나 그룹웍이나 또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사회 조직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례를 잘 관리할 것인지, 또 이 사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을 우린 사례 관리다, 케이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떠한 실천 방법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의 필요성, 두 번째는 사례 관리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 번째는 사례 관리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유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례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개념과 내용, 과정, 유형 이런 식으로 공부할 텐데요.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고 좀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준비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과정, 프로세스를 함께 볼 텐데요. 접수 단계에서는 사례에 대한 발굴과 또 초기 면접과 등록과 계약을 하게 되죠. 처음 오는 이 접수를 인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왔는지 이 케이스에 대한 함께 상담하고 그 케이스를 발굴하는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그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함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례 관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세스먼트, 사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진단은 바로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그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세스먼트 이 진단이란 개입 전략을 계획하고 또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장애인 기관에서 진단의 목적은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진단은 장애인의 의료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재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진단은 학습 준비도나 더 나아가서는 기초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과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바로 진단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 메디컬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건강 상태 혹은 환자의 질병, 징후의 결과에서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이름을 판정하는 일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 환자의 병, 이 실태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디아그노시스다, 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단을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오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사례 관리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형을 먼저 보면은 읍면동의 강화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읍면동의 기본형으로 보면 첫 번째가 시군구 또 읍면동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을 보면은 일반 사례를 진행을 하다가 대상자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초기 상담, 인테이크 과정이 있고, 그때 이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욕구와 위기도 조사가 진행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될 것은 사례 회의에 대한 개최와 또 대상자 구분과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할 것은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수립과 서비스 제공과 점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시군구로 넘어가면 시군구는 이제 대상자에 대한 접수, 곧바로 욕구와 위기도 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회의 개최와 대상자 구분과 선정, 또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수립, 기타 서비스 제공과 점검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솔루션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시군구에서는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고난이도에 대한 사례를 중점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읍면동 주관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초기 상담할 때 고난이도의 사례로 판정될 경우에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소위 통합사례 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읍면동 자체의 사례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솔루션 회의에 의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후관리는 일반 사례와 고난이도 사례 모두 읍면동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을 통해서 자체 발굴한 자원은 그 자원은 어때요?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우선 연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 자원 배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읍면동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의 기본형, 큰 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시군구는 고난이도의 사례를 중점으로 한다. 또 읍면동에서는 일반 사례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고난이도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은 이쪽은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측면이 이 솔루션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솔루션 회의에서 진행되는 사례 회의에 대한 개최, 또 대상자 구분에 대한 선정, 서비스 제공에 계획된 수립, 서비스 제공과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종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곧 이제 읍면동에서 종결된 다음에는 사후관리 쪽으로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 강화형의 기본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의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번째는요. 사회진단은 생육사, 그리고 가족력, 사회적 조사와 접수 상담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작업 진단은 직업에 대한 흥미, 욕구, 잠재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언어 진단은 언어 발달 기능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여섯째, 청력 진단은 가장 적합한 보조기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표 수립 및 개입 계획과 자원의 분류입니다. 어세스먼트 사정 단계에서 수집된 장애인의 문제, 욕구,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기관에서는 이 계획 단계를 사례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례 계획의 내용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사례 관리자, 프로그램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팀워크를 통해 발전되고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입과 점검의 단계입니다.
개입과 점검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 한 수립에 의거하여 관련 자원들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사례관리자가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례관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장애인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고,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담당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례관리자는 직접적인 개입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과 연계 체제를 조성합니다. 넷째, 사례관리자는 정기적인 점검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전달 과정과 충분성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례관리자는 개입과 점검 과정을 통해 재사정과 재평가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 중에 종결 및 사후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종결평가 회의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사례관리 과정의 검토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종결 처리, 그리고 사후 지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결 과정은 사례관리를 통해 목표가 달성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애인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장애인 클라이언트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또는 정기적인 기관의 소식지를 발송하여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의 원칙을 요약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원칙은 서비스의 개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화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포괄성과 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 부분이 바로 서비스 이용자의 삶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자율성의 증진 서비스인데요. 이 자율성의 증진 서비스 이용자가 자족적이 되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극대화, SD라고 얘기하는 셀프 디터미네이션의 극대화가 바로 사례관리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보호의 지속성이고, 그 다음에 규모와 긴축의 서비스, 그 다음에 개별화된 서비스, 그 다음에 포괄적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사례관리의 원칙에 사실 다양한 부분들, 또 사례관리의 원칙에 따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관리 원칙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사례를 직접 한번 보고 사례 자체를 평가하고 사례 자체를 한번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 이 외의 사례 관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도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